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인공지능 검색 시장의 상황과 특징 등 자세한 내용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AI 검색의 가장 중요한 특징에 대해 여쭙고 싶은데 전통적인 검색과 다른 차별점 뭐라고 보십니까? 전통적인 검색은 저희가 키워드를 입력하면은 그 키워드에게 가장 적합한 결과값들을 다양한 링크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클릭하면 관련 글들을 또는 관련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궁금했던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인공지능 검색은 여러분 네이버 지식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내가 궁금한 키워드나 질문사항을 입력을 하면은 네이버 지식인처럼 정확한 답변이 딱 떨어지죠. 네이버 지식인은 사람이 그 답을 입력했다라고 한다면 인공지능 검색은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링크들을 다 종합을 해서 그 정답을 사용자가 물어봤던 것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정답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다. 뭐 이렇게 해서 네이버 지식인의 인공지능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가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게 될 경우는 페이지 1, 2, 3, 4, 5에서 막 무한대로 늘어나죠. 물론 예. 페이지 2, 3, 4, 5를 누르는 사람은 없지만 인공지능 검색은 페이지 2, 페이지 3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주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혹시 이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라고 해서 추가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들을 보여주고 그 질문을 클릭해서 또 답변을 보고 또 여기에 연결되는 질문을 클릭해서 답변을 보면서 저희가 그 궁금했던 것에부터 시작해서 계속 어떤 지식을 알아가는 어떤 정보를 알아가는 과정들로서 만들어졌다는 부분에서 분명하게 전통적인 검색 서비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사업 모델 변화도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이 시대에 맞춰서 좀 변화를 꾀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마케팅이죠. 기업은 이제 검색 마케팅이라는 것을 많이 해왔거든요. 검색 광고를 통해서도 많이 해왔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나왔던 IBM 소비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명 중에 3명이 구매 결정을 할 때 인공지능에게 물어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게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구글에도 검색을 해보고 아마존에도 검색을 해보고 또 인공지능에게도 물어보는 거죠. 예. 특히 고가 제품일수록 반드시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구매 결정에 있어서 인공지능에게 신뢰를 하고 여기에 정보를 많이 믿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인공지능 검색 같은 경우에는 정답만 제가 묻고자 하는 거에 대한 답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구매 가능한 링크를 주면서 구매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또는 뭐 비행기표를 예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검색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서 이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고요. 그렇다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이런 말들이 표현이 있었어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검색 서비스에서 검색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 저희 브랜드가 검색 서비스에서 제대로 검색이 안 되거나 또는 두 번째 페이지에 있거나 세 번째 페이지에 있다라면 상위에 또 없다라면 사실은 우리 제 회사 제품을 우리 브랜드를 소비자들이 인식하기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써서 상위에 노출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그런 검색 광고는 없습니다. 밑에 질문이라는 형식으로 광고를 지금 현재 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학습이 우리 회사의 브랜드나 우리 회사가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다양한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데이터들 갖다가 모아서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켰죠. 예. 그리고 인공지능 검색은 이런 부분에서는 또 말씀하셨던 할루시네이션, 환각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그 사이트에 가서 정보를 또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합을 해가지고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에 우리 회사가 노출이 안 된다거나 또는 예를 들자면 우리 회사의 예를 들자면 지속 가능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여도는 많이 언급이 돼서 인공지능이 이걸 인지하는데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별로 콘텐츠가 없다든지 학습한 데이터가 없으면 우리 회사의 제품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좋게 평가해 주지도 않고 또는 인공지능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브랜드 전략에 있어서 브랜드 이미지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색이 바뀐다라는 것은 소비자들의 검색 습관이 바뀐다라는 것은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
전략이 처음부터 다시 수립돼야만 하는 이 룰이 바뀐다, 이 규칙이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2025년 되면 한국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기업 마케팅에 있어서 검색과 연관됐던 기업 마케팅의 기본적인 규칙들이 변하면서 판도가 크게 변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 AI 에이전트 시대가 온다면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선 구글 제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거, 아니면 인터넷 시대 초기처럼 전국 시대 그런 양상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시장을 제패하는 AI 검색 엔진이 등장할지인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선은 구글이 지배했던 지난 20여 년이 넘는 어떤 검색 제국, 구글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입니다. 예. 여기서 10%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한국 일부가 좀 빠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러시아, 중국, 한국을 빼놓고는 전 세계 검색 시장을 구글이 다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구글 제국이었던 거죠. 근데 구글은 지금 두 가지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검색이 등장하면서 이제 춘추 전국 시대를 맞기 시작하는,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새로운 도전자들이 과거에는 감히 시도도 못했는데 이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퍼플렉시티를 비롯하여 많은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유럽에서 반독점 판정을 지금 현재 받고 있고 소송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미국 법원도 그렇고 유럽연합 집행위도 그렇고 구글의 어떠한 기업 분할이라든지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구글이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구글의 아성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한 축으로는 있고요. 예.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구글은 구글 제미나이라든지 또는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곳에 신규 사업에, 특히 인공지능 사업에 대단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고 이것을 이끌고 있는 딥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노벨 화학상까지 받고 있고,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힘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또한 검색 시장이 인공지능 검색 시장으로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이 분화가 된다고 했을 때도 구글 또한 지금 구글 AI 오버뷰스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AI 개요라고 하는 새로운 인공지능 검색을 선보였고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공개가 됐고 일본에서도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한국에는 내년에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글 또한 그 일반 검색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검색을 제공을 해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네이버도 네이버 큐라고 하는 인공지능 검색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강력하게 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저는 좀 더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네이버 중심에 있었던 검색 제국은 충분히 더욱더 지금 이미 시장 점유율 50%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더 빠른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구글 또한 전통 검색 시장에서의 이러한 제국으로서의 어떤 이 권력과 이 시장 점유율은 약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 검색 시장이 매우 작은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여러 업체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면서 충분히 시장 판도는 변할 수 있다. 특히 무서운 것은 오픈 AI의 챗 GPT의 위력에 기반해서 서치 GPT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애플의 애플 인텔리전스, 한국 같은 경우 내년에 도입이 되는데요.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시리에게 물어봤다라면 시리가 자신의 스마트폰 밖에서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될 경우에는 챗 GPT한테 부탁을 하게 되고 이 챗 GPT는 서치 GPT로 기능을 하게 돼서 우리가 애플 같은 제품을 사용하시는,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검색이 구글보다는 서치 GPT를 또 사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시장의 균열들은 대단히 크게 발생할 수 있어서 2025년에는 이런 춘추전국 시대가, 검색 시장의 춘추전국 시대가 시작될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쉽게 다시 또 하나의 천하통일이 이루어질지 이것은 좀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인공지능 검색 시장의 상황과 특징,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